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대장동, 참 기가 막힌 이 대장동, 결국 특검을 안 한 이유가 왜 안 했겠습니까? 뭔가 가슴에 집히는 바가 있어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대장동 그분 떠넘긴 이재명이 떠넘겼지 않습니까? 대장동 그분 자기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떠넘긴 이재명의 주장이 허구다, 허구성이다, 이런 것을 밝힌 사람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대법관이었습니다.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특히 그 여당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대법관을 명예훼손한 거죠. 이재명 씨가.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에게 쏠린 눈총을 떠넘기기 위해서 TV토론에서 대장동 그분으로 조재현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1일 토론에서 지금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게 확인이 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하고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 중의 일부입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여기 조재현 대법관님 따님이 살아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 씨는 물론이거니와 대장동 그 누구와도 일면식도 일통화도 없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밝힌 뒤에 세 딸의 거주 현황까지 싹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가 자신의 실명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 사상 초유의 일로 전국 3천여 법관이 받을 마음의 상처와 세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는 시선이 어떨까 생각했다 하고 개탄을 했습니다. 이어서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누가요? 대법관이. 원래 대장동 그분은 김씨 소유로 돼 있는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를 지칭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 사업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후보에게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김 씨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 후보를 그분으로 지칭한 데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700억 원을 이 후보 측근 유동규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이 의혹은 점점 더 증폭됐습니다. 이번 녹취록에 그분은 다른 사람인 겁니다. 이 후보도 이런 정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 사설자는 신랄하게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조 대법관 관련 의혹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 후보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조 대법관을 그분으로 지목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한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얘기죠. 검찰의 부실 수사와 대법원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의 기본 자질부터 의심케 한다고 신랄한 비판을 이 사설자는 이재명 후보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러시아를 제재하겠다, 또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푸틴은 전쟁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나섰습니다. 짓밟힌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안겨준 것은 힘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태까지 평화 외쳤던 문재인 정권의 그 평화는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자못 의문이 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짓밟힌 우크라이나를 보고 힘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언론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없는 평화. 러시아가 24일 오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면적 침공을 했는데 그냥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기는
우리 한미동맹처럼 연합군이 없습니다. 바로 자기들 군대밖에 없죠. 수도 키예프와 북동부 도시 외곽까지 전부 진출해서 본격적으로 전부 다 쓸었습니다. 이제 시가전만 남았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지 불과 9시간 만에 주요 도시 다 진입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남동부 항구 도시 오데사와 마리우폴에 대한 상륙작전, 벨라루스군과 합동 육로 진격,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파괴돼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남의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미국이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엔군이 여기에 진주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침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과의 전면전이 되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정부가 바라는 평화는 어떤 평화를 얘기할까요? 우리는 도대체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평화를 원할까요? 굴종적 평화요? 김여정이가 큰 소리 쳐도 한 말도 못하는, 또 미사일을 그렇게 쏘아대고 해도, 실험을 하고 쏘아대고 미사일 도발을 하고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러한 나라, 평화를 위해서랍니다. 우리의 지금 통일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무슨 통일입니까? 평화 통일입니까? 친북 통일입니까? 무슨 통일입니까? 잘못 의문을 갖다 주는 통일부의 소위 평화에 대한 그런 부분, 우리가 예의 국민들은 주시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침공은 모스크바 시각 오전 6시에 이루어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함께 바로 시작됐습니다. 특별 군사작전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러면서 말이죠. 푸틴은 26년간이나 집권하고 있는 러시아의 황제입니다. 이 푸틴은 과거에 뭐 한 사람이냐면은 그 악명 높은 KGB 요원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만이 이 공격이 가져올 죽음과 파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은 단결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은 단결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이든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G7 정상들과 러시아에 부과할 제재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전한 소식입니다. 네. 힘없는 평화, 다시 국민을 지킬 수 없다는, 바로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그러한 오늘입니다. 자,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강인한 국가 안보를 갖다가 겨냥할 수 있고, 그들이 침공하기 전에, 미사일을 쏘기 전에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지금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누구신 줄 아시죠? 네. 그런 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사드도 도입하고 추가 도입해서 대한민국을 안전지대로 만들어야 된다. 힘없는 평화는 다 허구다, 거짓이다, 거짓 평화다 라는 것을 극명하게 설명하고 선언했던 윤석열 후보, 그 안보관을 한번 우리는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보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필연성 말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